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제 23년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 분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청약과 분양에 관련된 이 개편, 추가로 이 중도금 대출도 여러분들 9억에서 12억, 그 다음에 12억도 이제 해제되고, 게다가 인당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의 한도까지 풀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강남에 있는 단지들, 여러분들 중도금 대출 원활하게 융통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몇십 년 만에 오는 이 강남의 대규모 분양들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나오는 이 분양 단지들은 분양가가 쌀 수가 없습니다. 모두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자, 앞으로 이 강남에 나오는 단지들 거의 대부분 이제 20억을 돌파하는 과도기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액면가로 딱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비싸 보이죠. 이제 강남에 분양하는 단지들 20억, 와 20억 너무 비싸지 않나, 이거를 왜 뭐하러 분양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얼마 전에 분양했던 둔촌주공 13억, 그리고 마포 더클래시 14억, 장위동 10억, 여기 옵션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옵션 더하면 뭐 14, 그리고 뭐 얘는 후분양이었으니까 빼고 11억, 뭐 이 정도예요. 거기다 중도금 대출까지 뭐 다 하게 되면 뭐 얘도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11억 14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오죠. 다시 강남 분양이 이제 20억이다. 이게 비싸 보입니까? 자, 향후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분양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2년 3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신축이 되는 것이고, 또 가격을 주도하는 대세적인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 이 강남의 아파트들 보면 대부분 20억이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거의 24억, 뭐 26억,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20억이라는 분양가는 솔직히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과 같은 심리가 안 좋아했을 때, 대출이자 높고 또 금리를 추가로 올린다고 인상하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억이라는 금액,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실수요자들. 자, 그럴 때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부담스러운 것, 현재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시점에 매몰되지 말고, 향후에 짧게는 2년 3년 뒤, 길게는 여러분들 10년까지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과연 그 시대를 주도하는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현재에 매몰됩니다. 지금 당장 금리 5%, 6%, 그리고 20억이라는 금액, 요것만 보시다 보니까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분양에 나선 단지들을 보면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쟁률이 좀 저조했어요. 근데 분양가가 낮으면 경쟁이 치열했죠. 자, 얼마 전에 양평에 분양했던 단지도 경쟁이 치열했죠. 여러 가지 청약 완화와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수요자들이 조금 더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늘어난 효과를 보이게 됐는데, 앞으로 나오는 이 강남 단지들 나오게 됐을 때, 이제 20억을 초반에 맞닥뜨렸을 때 수요자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높을까? 사실 지금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전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이게 안 좋아지긴 했어요. 경쟁률이 원래 저조하면 저조할수록 이 역발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역발상으로 이 청약에 나서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경쟁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규제가 계속 완화되니까 오히려 경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안타까울 수도 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 이 인당 한도, 인당 중도금 대출의 5억 한도도 폐지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것을 노리고 완화를 해주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23년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강남 분양이 많아요. 강남 분양이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치동의 구마을의 DH 에델루이, 그리고 청담의 그 삼익 아파트 재건축 청담르엘, 그리고 도곡동의 3호 아파트 레미안 레벤투스, 또 그리고 방배동의 또 원페를라,
반포동의 원펜타스, 또 DH 방배, 그렇지? 잠원동의 메이플자이.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올해에도 분양 예정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세대수가 좀 많은 거는 사실상 이 방배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관련돼서는 제가 바로 다음 방송에는 방배동 관련해서는 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분양가가 높은 단지들이 앞으로 서울의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분양이 중요한 게 지금 이 분양이 심리에 또 한가운데 있어요. 예. 분양이 식어버리면 기존 아파트도 거래가 안 됩니다. 예, 시장 자체가 가라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수요자를 감소시키는 규제들은 다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강북 아파트 하는데 5억 한도 폐지가 뭐가 중요해요. 이거 그대로 냅둬도 되지. 이제 강남에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이 그 청약 제도도 개편이 됐고, 이렇게 분양을 받는 데 있어서 각종 애로사항이 모두 풀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단기를 보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기존 아파트의 브랜드, 입지, 여기에 함몰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5년, 10년 뒤면 얘네들도 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브랜드, 좋다고 생각하는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단지가 노후돼요. 15년 차, 20년 차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인기가 없는 아파트가 몇 년 차죠? 20년 차 아파트들 인기가 없잖아요. 비인기 종목으로 바뀌는 단지에 지금 브랜드 입지 따져가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비인기 종목을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무조건 여러분들 자금은 적게 들이고 추후에 인기 종목이 될 수 있는 거를 땡겨 와야 돼요. 무조건. 그랬을 때 지금 현 시점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작은 금액으로 땡겨올 수 있는 게 분양이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분양이 유일해요. 게다가 그토록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했던 강남. 예. 강남의 분양이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올해만 끝이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타이밍에 이 집중할 거는 딴 거 없다. 제가 계속 정리 드리는데 23년은 딴 거 볼 거 없어요. 분양, 입주. 분양권, 입주권.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기존 아파트 시장은 사실 여러분들 실거주, 네, 실거주 목적이시고 지금 반드시 거주 만족도를 올려야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지만 투자는요. 투자를 지금 하신다. 그러면은 이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기존 아니고요. 무조건 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아파트 가격도요. 전세가가 더 빠졌어요. 현재 가치가 더 빠졌고 미래 가치는 덜 빠졌어, 오히려.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전세가율이 자동적으로 낮아져요. 별 상황이 아니었는데 전세가율이 낮아진다고. 근데 지금 전세가율 낮아진 게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진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필요한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기존 아파트 내 실거주 만족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세를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가율이 필요 없지, 실거주는. 그냥 대출 받아갖고 뭐 60%, 70%, 50% 받아가지고 입주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투자하는 분은 전세를 놓고 가잖아요. 그럼 전세가율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돈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직전보다. 오히려 하락하기 전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해. 이 아파트 살려면. 절대 지금 쳐다볼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존 시장은. 기존 시장을 쳐다보기 좋은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전세가율이 높을 때 분양권, 입주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돈을 덜 들어갈 수 있게끔 거의 분양권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전세가율 70%, 80% 나올 때 이때 기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상승 사이클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세가율도 낮아요. 근데 왜 기존 시장을 계속 기웃거립니까? 기존 아파트 시장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상승이 나온다 한들 여러분들 만족하는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만족한 수익률이 과연 나올까요? 이거 1억 2억 오르면 과연 여러분들 해피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뭐 10수억을 들였는데 1억 2억 오르고 반짝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지금 상황에 제발 현재
지금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각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무조건 분양 입주권에 주목을 하시고 이것만 파시면 돼요. 이건 파도 시간 모자라요 지금. 그리고 모처럼 좋은 기회잖아요. 23년부터 26년까지 강남에 분양하는 단지들, 괜찮은 단지들이 많습니다. 이거 노리시라는 거예요. 예. 계약금 10% 20% 가지고 20억 해도 뭐 4억이지 않습니까? 중도금 대출 지금 다 해준다잖아요 지금. 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을까? 자, 옛날에 우리 분양가 높다고 했을 때, 뭐, 지금 아리팍, 옛날에는 반포주공, 예, 그 반포자이, 예, 이런 단지들, 계속 지금 주요 단지, 대장 단지가 계속 바뀌어요, 신축으로. 그쵸? 그 시대를 풍미하는 단지가 바뀌어요. 그럼 다음 시대를 풍미하는 단지를 여러분들 걸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보면은, 얘 미분양 났어요, 미분양. 예, 아리팍 미분양. 이게 16억, 17억 했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사면요, 나중에 기존 아파트를 샀을 때 상승과 지금 이러한 그 분양이랑 입주권 샀을 때랑 상승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자, 기존 아파트 여러분들 사면 5년, 10년 흘러가면 15년, 20년 차가 될 거예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얘네들이 상승 사이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많이 올라줄까요? 뭐 2배, 3배 올라줄까요? 끼케야 2배 정도 올라가면 끝이에요. 다음 상승 사이클 만나가면. 근데 여러분들 분양 입주권으로 만나잖아요. 얘네가 신축이 되고 대세장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아리팍이나 뭐 신길뉴타운의 아파트들이나 뭐 공덕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이렇게 신규로 해서 이 시대에 그 주도했던 아파트들 보면 가격이 얼마큼 올랐죠? 대부분 3배 이상씩 올랐어요. 거의 뭐 2배는 무조건 이상 올라갔고 뭐 3배가량 올라갔습니다. 더 많이 오르고 더 빨리 올라요. 예. 그걸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거주 생각하고 지금 당장 있는 거 브랜드, 입지 여기에 매몰되면은 투자를 못해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객관적인, 자기 주관적인, 예, 객관이 아니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아파트 사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타이밍인지를, 뭐가 기회가 열리는지를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20일부터입니다. 3월 20일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됩니다. 자, 9억에서 가리고 12억에서 가렸다가 전부 없어지는 거고 인당 5억 한도인 이 한도도 폐지가 됩니다. 자, 먼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 기준이 사라진다. 자, 강남. 예. 자, 당초 분양 9억 이하만 됐다가 10억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엔 아예 없앴다. 그리고 자체 대교를 개정하고 다음 주 대출을 신청한 단지부터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용할 방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5억인 중도금 대출의 한도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5억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건 뭐다?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거겠죠. 지금 뭐 5%, 6% 보면 될 텐데. 자, 근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자, 청약 제도가 아무리 개선돼도 제일 유리한 거는 무주택자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1주택자분들이고요. 예, 무주택자지 사실. 자, 이분 중에서 점수가 높은 분들이 좋겠지만 지금 점수가 낮은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가점자들한테는. 예.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분양권 23년부터 26년까지 분양권 잡으신 분들이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제발 그것 좀 아시면 좋겠고요. 지금 내가 적당하게, 여러분들 적당하게 해놓고서 무슨 큰 돈을 법니까? 적당하게라고 생각을 버리세요. 부동산에서는. 적당하게 만족하고 적당하게 대출받고 적당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크게 수익을 바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분양권 관련해서 이거는 기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분양권 입주권만 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입주권 관련된 그 강의를 제가 매주 수요일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 관련해서는 우리가 재개발도 있을 것이며 재건축도 있을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 기가 막힌 전략 1억, 2억, 2억, 3억 이 정도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디가 좋을지까지도 제가 찍어서 그 전략과
지역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올해 분양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노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